스트레스, 그리고 소독약 냄새. 의사라는 직업이 주는 다소 차가운 이미지가 있죠. 그런데 뜨거운 심장과 따뜻한 온기로 시를 쓰는 의사가 있어서 오늘 웨빙 다이어리에 초대했습니다. 한 손에는 진료를 위해 청진기를, 또 한 손에는 시를 쓰기 위해 만년필을 든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내과의 유형준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유형준 교수님이고 또 병원에서도 그렇게 불리지만 유담이라는 필명으로 작품 세계 작품 활동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시 쓸 때, 시 작업할 때는 유담이라는 시인 필명을 쓰고 있습니다. 네, 누가 지어주신 거, 직접 지으신 건가요? 집안 어르신께서 한학하시는 분이 네. 이제 제 이름이 한자로 버들류입니다, 성이. 근데 쉽게 생각해도 버드나무는 물가에 있어야만 거의 어울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이 담겨 있는 뭐가 좋은 게 없는가 생각하시더니 못 담자. 그래서 유담이라고 지어라. 네. 그러시면서 보태주신 말씀이 길 가던 사람 누구든지 손발 담글 수 있고 필요하면 목도 축일 수 있는 생명수가 좀 담길 수 있는 그런 이름이 좋지 않겠냐 그래서 유담이라 지어주셨고 저도 귀하게 쓰고 있습니다.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네요. 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좀 쉼도 누리고 목도 좀 축이고 그런 쉼터가 되라 이런 의미로 유담이라고 지어주셨는데 만족하시죠? 만족하고 있습니다. 예. 유담이라는 그 필명으로 그러면은 시를 쓰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제가 시 쓰기 처음 시작한 것은 물론 어릴 때부터 했지만 네. 어릴 땐 동시. 그래서 예. 기록을 뒤져보니까 1969년도에 그때 학생 때 처음 작품이라는 시라는 걸 내서 1969년이면은 고등학생 때였었나요? 아니면 그때 고1 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학교 교지에 실었던 게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간직하고 계세요? 그리고 저 가다가 소위 큰 의미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흔히 등단이라고 하는 것은 1998년도에 네. 등단 시인이라는 그 면허를 갖다 갖습니다만 네. 그 등단의 의미는 뭐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단지 한 번의 각오를 그때 새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1969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시를 네. 쓰시다가 이번에 또 시집이 새로 나왔죠? 예. 시집 제목이 두근거리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왠지 좀 가슴 뛰는데 네. 그 61편의 시가 실려 있는데 가장 좋아하는 시를 직접 또 시인이시니까 우리가 저자의 음성으로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마침 이번 시집의 표제목이 됐던 두근거리는 지금 그 중에서 한번 읽겠습니다. 두근거리는 지금 쓴다는 일이 생각의 박동을 전하는 것이라면 두근거리는 지금 이 순간을 바로 얼마간이 남아 적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참을 만한 숨가쁜 통증과 언젠가 올 거라는 마지막에 대한 기대와 한밤이 뒤척임을 슬며시 등지려고 애쓰면서 평생 지금의 두근거림에 맞춰 아무런 까탈 없이 걷고 웃고 노래하고 이야기할 통증은 같은 게 하나도 없어 라고 적을 수 있습니다. 통증은 같은 게 하나도 없어. 예. 그래서 이 시를 보면 지금도 좀 약 통증이 올 정도 감이 옵니다. 그래요? 그 이유는 제가 2006년도에 이제 폐암 진단을 받고 왼쪽 폐의 반을 떼어낸 그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선생님? 예.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수술 받고 이제 수술 후에 입원해 있을 때 쓴 시입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의사면서 그때는 순전한 환자 입장이죠. 그때 느꼈던 통증을 가지고 이 통증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환자든가 남의 통증에 대해서 통증이라고 두 글자로 말하지만 그건 아닌 것 같다. 너무 다르다. 전부 각자의 통증은 전부 다를 것이고 그 통증이라고 하는 단어를 내가 함부로 통증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때 느꼈던 통증에 대한
의미라 할까요? 네. 이것이 저에게 준 그 떨림과 두근거림은 지금도 떠오릅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좀 꼭 글로 남겨야 되겠다. 다 나으신 거죠, 선생님? 네, 지금은 또 신체 일부가 없으니까 훨씬 가벼워져서 네. 어디든지 뭐 쉽게 들려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 통증이라고 하는 걸 그냥 객관적인 통증이 아니라 네. 각자의 사정에 맞게끔 네. 다 똑같은 통증도 다 다르게 느끼게끔 만드는 그건 무엇인가, 그건 누군가, 이거에 대한 독한 경외감이랄까요? 그런 걸 느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인생 살면서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 통증을 갖다가 고생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걸 느껴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귀한 값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것을 저는 만약에 그 통증을 내가 자업자득으로 내 스스로 구한 것이 아니라면 어디서 왔든지 아니면 누가 보냈든지 네. 누군가 어느 분인가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네. 그분에게 최소한도의 고마움은 표현해야 되지 않겠는가. 오히려 통증을. 내 경외감을. 네. 그런 생각에서 그걸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사람의 그 나태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사람의 교만함, 이런 거에 비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특히 너무너무 소중한 것을 얻었기 때문에 네. 좀 경외감이라는 말로서 아픔으로, 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왜 그 뭐 고통에는 뜻이 있다, 뭐 이런 또 책 제목도 생각이 맞습니다. 좀 나고요.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께서 내분비 내과 지금 전문이신데 어떤 네. 질환을 진료하시고 보시나요? 저는 주로 당뇨병 갑상선입니다만 그 중에 특히 당뇨병을 보고 있고요. 네. 또 요즘은 노인 당뇨병, 노인 환자가 많아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인생 경력이 충분히 축적되어 있는 분들의 당뇨는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면 식사요법을 한다고 하더라도 젊은 사람들은 바꿀 수 있지만 70년, 80년 습관된 거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건 어렵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더 그분의 인생을 철저히 존중해주면서 네. 할 수 있는가 이런 데 흥미가 있어서 그쪽에 주력해서 공부하고 있고 왜냐면 진료하고 통증은 다르니까요. 다르니까. 선생님께서 또 직접 그런 통증도 그 폐암으로 인해서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환자들을 그 만나는 게 조금 그 이후로 달라졌을 것 같기도 해요. 네, 물론입니다. 제가 긴 설명이나 사설을 붙이지 않더라도 네. 환자분께서 금방 그걸 알아차리시는 것 같아요. 예, 예. 얘가 어디가 아프다 했을 경우에 제가 얼굴에 나타나는 모양에 저도 모르게요. 그럼 선생님도 뭐 그런 경험이 있냐 이렇게 되물어보시는 분도 계시고 네. 또 제 스스로도 조금 더 비중 있게 그걸 고려하게 되죠. 네, 그렇군요. 현대의학이 지나치게 어떤 뭐 데이터 또 영상에 집착돼 있다는 일각의 비판도 있는데 선생님은 아무래도 그런 아픔들, 통증들을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환자의 마음을 좀 읽고 어루만지는 것에 마음이 더 열려 있는 느낌이 들어요. 네, 그 제가 스스로 제 얘기를 해서 뭐합니다만은 저는 모든 환자분들이 제 진료실 들어오면 네. 반드시 혈압을 재주는 게 습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직접. 네, 그 이유를 좀 바꿔서 먼저 말씀드리면 한 번은 스킨십을 하고 시작하고 끝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대부분 보면 묻고 얘기하고 특히 요새는 컴퓨터 보느라고 그렇죠. 눈도 못 맞추거든요. 네. 그래서 제 나름대로 궁리한 것이 이야기하고 결과를 보고 특히 영상으로 떠오는 그 사람을 보는 그 환자의 그 상황을 보는 것만 가지고는 네. 분명히 모자랍니다. 그래서 환자 수도 많고 우리나라 의료계 현실이 그러나 혈압 재는 시간만큼은 제가 꼭 투자해야 되겠다. 네. 제 나름대로는 거기에 많이 의존하고 있고 환자분들도 이제 의뢰 활뚝을 내미는 게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만나면 바로 펄뜩부터 예, 내밀면서 진료가 시작이 되는군요. 예. 야, 어떤 데이터만 보고 약간은 좀 삭막할 수도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스킨십도 하고 그러다 보면 환자가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겠어요. 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야, 궁금한 게 그 교수님의 환자들도 교수님이 시인이라는 사실을 혹시 아나요? 아시는 분이 계시죠.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내가 글을 쓴다고 하는 사실이 환자에게 어떤 심정적인 변화를 준 것인가. 네. 그랬더니 두 글자로 그냥 공감했을 것 같은
네. 즉 흰 가운 속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네. 흰 가운 밖에 나와서 뭔가 좀 고민하는 사람으로 이해하지 않는가. 네. 그러고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습관 중에 하나가 또 저는 진료실을 벗어나면 흰 가운을 벗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것이 뭐냐 물어보면 저는 가운의 무게라 그럽니다. 그래서 벗어야지만 홀가분함을 느끼기 때문에 네. 아마 그런 것들과 다 연계되어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환자들이 참 반갑기도 하고 예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스킨십 얘기 잠깐 해주셨는데 그 스킨십을 좀 중요하게 여기는 선생님의 어떤 철학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영상이라고 하는 것을 즉 환자와 나와 직접 만나는 거나 직접 부딪히는 것이 빠지고 네. 숫자와 또 그림과 한두 가지 문장으로만 이어지는 거 이거는 원래 의학이 가지고 있고 의학이 추구하는 본래 목적, 본디 목적이 아닙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들 즉 수가라든지 그다음에 환자 수라든지 이런 등등의 문제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는 기현상으로 대부분 아니 거의 모든 의사들이 그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걸. 왜냐하면 모든 의사도 환자가 될 수 있고 환자인 친구도 있고 환자였기도 했고 의사의 가족 중에도 환자였던 사람이 있고 환자인 사람이 있습니다. 네. 분명히 압니다.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걸. 그래서 그렇게 그저 숫자라든가 기록이 중간 매개를 하는 진료 행태가 정말로 조금 표현이 거칠지 모릅니다만 매우 저급한 진료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걸 개선 방침은 여러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팔뚝 꺾고 팔 피부 한번 만져드리는 것이 네. 내 진심으로 통한다면 그것도 귀한 것이 아닌가라고 나름대로 그냥 믿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야, 지금 박수가 나오고 있네요. 지금 저희 제작진이 이런 그 팔뚝을 내밀고 선생님이 직접 혈압 재주시는 이런 그 모습들이 많은 병원에서 많은 진료실에서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처음 알았는데요. 한국 의사 시인회가 있다고요. 선생님.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네. 거기에 회장. 그렇습니다. 네. 저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것이 아니라는 걸 서로 알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네. 그래서 진정으로 나던 너던 우리가 최소한도 한국 사회에서 좋은 의사, 진정한 의사로 불려지기를 싫어하는 의사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진정한 의사는 뭐냐를 우리들이 좀 묵상을 해보면 그건 진정한 의학을 구술하고 구현하는 사람이겠죠. 네. 그러면 진정한 의학, 진정한 의술은 뭐냐? 인간에 대해서 진정으로 이해하는 그런 학문이고 그런 기술이 진정한 의술이고 진정한 의학이고 네. 그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의사라는 걸 다 알고 있죠. 네. 그래서 그러면 진정한 의사가 되고 인간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것에 여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방편이 있지만 그중에서 시를 쓰고 시를 감상하고 시를 사랑하는 것도 분명히 유의한 방법일 것이다. 네. 그렇다면 시를 쓰는 우리들끼리 한번 모여보자. 그래서 좋은 의사로 가는 길을 한번 닦아보자. 의료 인문학 강의도 하신다고 들었는데 네. 좀 전에 인생을 존중하면서 치유한다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바로 그런 것이 의료 인문학일까요? 그렇습니다. 조금 얘기가 길어질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의사는 인문학자라고 하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주제고 네. 인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분이 풀었다시피 인간의 문이거든요. 인간의 문의 중에 여러 가지가 있죠. 네. 얼굴을 찡그리면 화낸 것이고 그리고 얼굴 찡그리는 사람 옆에는 안 가죠. 왜? 그 사람의 인문을 제가 읽고 파악해 보니까 가면 안 되겠으니까. 똑같이 의사는 이미 피 한 방울 가지고 피 한 방울 속에 들어있는 여러 데이터를 가지고 그 사람의 수명의 길이까지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네. 즉 피 한 방울 속에 들어있는 인간의 문을 읽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의사는 인문학적 소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단 여러 가지의 이런저런 곡절 때문에 그걸 못하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좀 불러서 그쪽에도 관심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네. 지금 모든 의과대학에서는 거의 반강제적으로 의료인문학 수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네. 나가서 한국의 의사로서 활동하는 빠른 시일 내에 정말로 좋은 의사들, 정말로
좀 바른 진정한 의사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처럼 정말 따뜻한 인간에 대한 환자에 대한 이해가 그런 있는 의사들이 많이 좀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유담이라는 필명으로 또 앞으로 계속 그 집필 활동은 이어지는 거죠? 네, 물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근거리는 지금이란 시집을 발표한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내과의 유형준 교수님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